자, 이거 영상 빨리 찍고 오늘 젠지랑 리브 샌드박스 LCK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 보러 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큰돌이고요. 자, 오늘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뭘까? 이거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큰돌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뭘 해야 되냐? 뭐 우리 어떤 사람이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냐? 어, 제가 지금은 프론트엔드 개발을 안 하고 머신러닝만 잔뜩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답을 할 처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프론트엔드는 좀 하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CS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 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프론트엔드 기술을 잘 다뤄야 됩니다. 잘 다뤄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UX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프론트엔드가 단순히 이런 거잖아요. 프론트엔드가 뭘 해요? 화면을 구축하죠. 근데 이제 서버에서 데이터를 주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화면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한 로직은 서버에다가 이제 처리를 하고 우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받아서 화면을 인터랙티브하게 구축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CS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약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는데 나는 이제 국 담당이니까 국에 대한 것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에 대한 것만 하게 되면은 다른 이제 약간 응용을 해서 뭐 국에다가 뭔가를 응용해가지고 뭐 약간 하이퍼 국을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예제가 좀 이상한데 CS 지식은 개발자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구조, 알고리즘, 자료구조, 뭐 디자인 패턴 이런 거는 뭐랄까 깊이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 패턴을 예로 들을게요. 디자인 패턴은 하나의 CS 지식, 컴퓨터 사이언스 지식인데 여러분 제가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왜 안 나오죠? 여기 있다. 보시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보통 이제 몽고DB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노드.js 몽고DB 해야 돼요. 이 몽고DB에 보면은 이건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싱글톤 패턴을 예로 들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도 싱글톤 패턴이긴 한데 아무튼 얘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객체 리터럴로 선언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싱글톤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자체가 하나의 클래스다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지게 돼요. 그쵸? 이거 자체가 쉽게 이제 이걸 기반으로 싱글톤을 구현할 수가 있고 이 싱글톤 패턴을 그냥 싱글톤 패턴 예로 들게요. 죄송해요. 싱글톤 패턴을 예로 들자면 이 몽고DB에다가 커넥트를 할 때 싱글톤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패스포트나 몽고스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는 디자인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Vue.js를 사용한다? Vue.js는 뭐예요? MVVM 패턴이죠. 그리고 Vuex는 뭐예요? 플럭스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CS 지식을 모르고 프론트엔드를 한다는 거는 그냥 약간 원리를 모르고 한다라는 거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CS 지식이 그렇게 뭐 프론트엔드에서 많이 사용되냐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좀 깊이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아닌 개발자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라고 했더니 알고리즘이 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뭐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안 쓰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알고리즘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코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코드 리팩토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샤밥 두비두밥 두비두비두밥 아니고요. 코드 리팩토링은 화합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자, 코드 리팩토링은 모듈화, 디자인 패턴 적용, 뭐 DI나 뭐 이런 걸 적용하겠죠. 그리고 클린 코드를 하고, 뭐 클린 코드가 모듈화에 뭐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클린 코드 뭐 린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뮤터블. 보통 이 정도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더 시간 복잡도가 오더 n제곱인, 저 이거 만약에 오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제 유튜브 영상에 시간 복잡도 다루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더 n제곱짜리를 오더 n짜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코드 리팩토리라는 것은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는데 조금 더 나은 그런 코드로 만드는 거죠. 물론 개발자가 유지보수성 하기에 좋은 작업이기도 하지만 성능도 좋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알고리즘 모른다?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include, 이거 오더 몇 자리일 것 같아요? 오더 n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파이썬을 예로 들어볼게요. 파이썬에서 sorted array를, 그러니까 정렬된 어레이를 기반으로 어떤 요소를 찾는다라고 해볼게요. 단순히 index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오더 n짜리 함수예요. 근데 bisect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오더 로그 n입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만약에 이제 파이썬에서 인덱스와 바이섹트의 성능 차이를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알고리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왜 내가 바이섹트를 써야 되는지, 왜 내가 인덱스를 써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섹트는 왜 솔티드 어레이에서만 가능한 거지. 바이섹트는 이분 탐색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솔티드된 어레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모르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 당연하죠. 프론트엔드 기술, 리액트, 뷰제이스. 이런 질문도 와요. 뷰제이스, 리액트 어떤 걸 해야 되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채용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리액트를 쓴다. 리액트만 하시면 돼요.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에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하시는 거 좀 힘드니까 만약에 내가 취업하려는 회사가 뷰제이스만 쓴다. 그럼 뷰제이스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채용 시장은 리액트가 많아서 전 사실 리액트보다 뷰제이스를 더 선호하거든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취업 시장을 바라본다면 리액트를,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뷰제이스지만 만약에 프론트엔드 취준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리액트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그렇고, 네 번째는 UX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서비스를 보고요, 와 이거 UX 정말 별로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서비스를 보고 그 UX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은 UX는 무엇인지, 왜 이 UX가 더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자,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번에 인프런 사이트 UX를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하기가 싫었는데 이거 그냥 인프런이 좀 안 고치더라고. 제가 이거를 사실은 1년 전에도 이거 좀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뭐 인프런이 제 블로그를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고쳐라,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는데, 자, 여러분, UX는 사용자 경험이죠.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서비스는 반드시 성공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업비트가 그랬고, 업비트는요 코빗이나 뭐 그러니까 빗썸 여러 가지 한국 거래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업비트는 후발주자였어요. 근데도 업비트가 지금 1위 하죠? 코인 거래소에서 1위를 하잖아요. 저도 빗썸이나 여러 가지 써봤지만 업비트만큼 UX가 좋은 거 못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UX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카카오뱅크가 뜬 이유가, 어떤 사람은 카카오뱅크 카드가 귀엽다라고 하는데 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1등이 됐던 이유는 카카오뱅크의 UX 때문이었습니다. 뭐냐면 카카오뱅크에서 해외 입출 금지를 하려면 토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에서 못하네요. 아무튼 해외 입출금 금지를 하려면은 거지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되고, 신한카드 쏘리라는 앱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신한카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쏘리라는 앱을 사용하실 텐데 여기서 안 돼요. 새로이 뭐 신한플레이 뭐 이런 앱을 깔아서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UX를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죠? 자, 그럼 좋은 UX라는 건 무엇일까?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간편함, 사용자의 실수를 예상하여 막아줌. 세 번째는 디테일, 네 번째는 성능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프런이 잘
지키고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팩폭하기 앞서서 항상 팩트 폭력을 하기 전에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런이요 패스트 캠퍼스나 101 클래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강사에게 부여되는 퍼센티지도 70%라는 높은 비율로 할당을 해주고 UX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101 클래스보다 UX도 훨씬 더 괜찮고 질문 게시판 커뮤니티 등 서비스 자체가 좋아요. 근데 온라인 강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강의 영상 업로드 시 드래그 앤 드랍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부족한 에디터입니다. 코드박스가 적용이 안 되고 이미지 업로드 드래그 앤 드랍이 안 되고요. 버그가 있어요. 자, 지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를 코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드가 갑자기 생기죠. 이런 에러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 라이팅이 안 돼요. 하이라이팅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일일이 넣었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누가 지금 에디터로 할 때 이렇게 너무 이거는 에디터의 노력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의 영상 업로드 시 업로드 상황이 자르고 프로그레스 바가 미정이 되고 에디터에서 나오기 전 실수 방지 메시지가 없어요. 이거는 솔직히 구현하기가 쉬운데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자 제가 이 질문 제가 이제 강사잖아요. 인프런에서 강사로 활동하는데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하게 되면은 답변을 하다가 제가 실수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때가 있어요. 진짜 어쩌다가 진짜로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날아가게 돼요. 아니 선생님 이거 그냥 사용자의 잘못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 UX 탓이에요. 여러분 UX는요 사용자의 실수를 막아주어야 합니다. 자 네이버를 예로 들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쓰다가 뒤로 가기 버튼이나 세로 거침을 하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쵸? 사용자의 실수를 막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는 검색 해싱이 안 돼요.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 검색 해싱은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의 패턴으로 한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소요 시간을 줄여주는 중대한 요소이에요. UX가 중요한 이유는 UX는 사용자의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무신사의 UX가 뜰 수 있었던 이유는 필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어떤 상품을 검색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용자가 상품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게 UX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성능인데 이거 라이트하우스라는 걸 통해서 쉽게 테스팅이 가능한데 SEO나 베스트 프랙티스 어세시빌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네, 이거는 그냥 라이트하우스 가서 보시면 되고 잠깐 이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뭐 뭘 고쳐야 되는지 알아요. 지금 보시면은 아마 그 뭐지 이미지 레이디 로드 할 때도 제가 약간 인프런을 사랑하고요. 일단은 사랑하는데 레이지 로드라는 걸 할 때도요. 사실은 플레이스 홀더나 여러 가지 저용량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UX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보고 왜 이게 안 좋은가? 그렇다면 이게 좋아지는 방법은 뭐가 있고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아는 거죠.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뭐 허접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뭐 어떤 게 필요한가 좋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네 가지 CS식, 알고리즘, 프론트엔드 기술, UX 이 네 가지를 알아봤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시랍니까?